유퀴즈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가깝게 인터뷰하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여기 좀 이게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뭐, 요 시원하죠? 책상으로 어깨를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시원해요 여기 좀. 저도 견갑골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자 소개드립니다. 현미경 속 진실을 찾는 미세 증거 전문가 이동계 연구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 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그런-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예.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 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 그러니까 11 예.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예. 뒤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예,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화학 그 전공을 좀 하셨는데 이 국가수에 좀 오신 이유가 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입사가 한 36인가 37에 제가 입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그럼 원래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는 친구 5명이서 의사가 의사가 되자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우리 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치료해 주자. 근데요. 네. 근데 5명 중에 2명은 의사가 됐어요. 네. 실제로요? 네. 예. 한 명은 약사가 되고 한 명은 이제 제대해가지고 4학년 맞춰 취직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공부 좀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면은 나도 BMW 몰지 않을까. 약 하나 개발해서 요거 하나 대박 나면은 코로나19 딱 잡으면 끝인데 이거 공부하니까 그게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예, 이제는 국산 살려고 생각을 바꿔서 70이나 즐거워. 네.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네. 적금 열심히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얼마나 좀 부으셨는데요? 3년 모았나? 그러면은 지금 한 360, 그러면은 좀. 360만 원. 야, 74개는 아직 한참. 예, 예. 이 업무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업무할 때 이거 분석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늘상 예.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경찰 분들이나 뭐 법원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그 결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확신이 좀 차야 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예,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힘들죠. 예.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있는 해봤는데. 방법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알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참 또.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미안하죠. 내가 쓰는 감정서의 내용이 만족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어려울 때 일이 쉽고 어렵고 장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어쨌든 미안하죠. 여러
여러 가지 고충들이 또 진짜 많으시네요. 예, 예, 그런 예. 것도 걱정이 되죠. 예. 연구관님은 지금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네.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럼 몇 급입니까? 관이 5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야. 예. 저희가 또 이제 늘상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네. 아, 그래서 저 전 뽑아왔는데. 뽑아오셨어요? 뭘 또 뽑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준비성이 아이고, 접어서. 수당을 또 뽑아오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뭐 수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예. 궁금해하시니까 예. 여기 보일 거라 여기 생각하는데. 있네요. 예, 예. 정근 수당, 가상금, 가족 수당, 연구 업무 수당이 있고 위험 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의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명예 조기 퇴직 수당까지 해가지고. 아, 요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퇴직하면 15년 근무했으니까 얼마 여기- 주나? 1,900만 원 주더라고. 1,900만 원 주더라고. 지금 퇴직하셨을 때 이제 연금에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난 김에 수당을 다 계산을 해보셨구나. 클릭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 15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수당을 1,900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서 구경 한번 했죠. 좀 그렇긴 예, 하네. 예. 봉급은 근데 그래 안 많습니다. 실수. 아니 근데 뭐 봉급 아니 뭐 저희한테 봉급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경하시라고. 소문 안 낼게요. 야 역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여기가 또 여기 여기 뭐 예식장이 있네. 예식장인가? 야 우리가 오늘 진짜 법원에 다양한 곳을 가보네. 진짜 다양한. 야. 오셨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아 변호사님 네.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최윤아 변호사님.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고 저는 이혼 사건을 올해로 9년 차, 이제 내년이면 10년에 접어듭니다. 이혼 약간 저기 안경 때문에 그런가요?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안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요? 20대부터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어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안경이 저랑 비슷한 네. 느낌이 있어요. 아니 제가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가족 중에 아니 근데 28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뭐 하신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그 이혼 사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시니까 이게 좀 예. 정말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한테만 막 그런 비밀 얘기들을 이런 해주는 걸 제가 약간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공부한 것들로 더 빨리 이제 이혼을 잘 시켜드려서 더 나아지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네. 잘 이혼이 되면 네. 그걸 바라고 찾아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예. 최단 기간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쪽지를 주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봤더니 내가 네 남편 지금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이제 양다리를 걸쳐 오다가 이제 결혼식장을 오늘 들어간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 정말 메이크업 다 하고 웨딩 옷 입고 막 다 하셨는데 신부 입장 하기 직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는데 이제 사실혼 해소 소송이라고 이제 이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하신 분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게 한편으로는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내 그
이제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진짜.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네, 됐고.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 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그렇죠, 거구나.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쵸 눕는 거죠.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아 그 얘기를 왜 지금? 아니 하나만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네.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 분이 이제 내연 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호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호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네.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거죠. 이 딜레마네 진짜. 예,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 아니 그 취미가 좀 있으신데 소개팅 해주시는 게 네. 주선해 주는 게 아 취미시죠? 진짜로요? 아유 좋은 취미시네. 저 어제도 한 건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요. 이제 이혼을 제가 지금까지 뭐 1000건 이상을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만나면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드려가지고 죄를 씻고 싶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뭔가 욕을 뭔가 먹다 조금- 보니까 그 소개팅을 이게 조금 이게 성사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까? 어떠세요? 수백 건은 시킨 것 같은데 딱 한 건이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어요. 아유 예? 한 건이 딱 한 건이 결혼을 그 하고 수많은 네. 그 커플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왜? 작년에 이혼을 했고 그냥 무한도전 완전히 네. 그 덕후들이었거든요. 두 분 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막 이제 막 그 몇 회 못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무도 덕후.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구나. 저희 언니거든요. 친언니요? 네. 근데 얘기하시면 안 네. 되는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 없어. 우리 집안에 이혼한 애가 얘가 처음이니까 변호사님 얘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우리 가문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장담컨대 어느 집안에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더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해서 저도 저희 언니 얘기가 쉽게 저 나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면 그런데 언니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이래도 되나 괜찮으실까요?
근데 워낙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실 거라. 워낙 유재석 씨 팬이어서 예. 자기 갖다 얘기해도 된다 이러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네네네.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예.